6번 문제 이어가 볼까요? F08 1주차 6번 문제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많이 생긴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정말 참고만 하고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6번 문제는 보니까 킬로그램 톤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무게의 단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금방 알았죠? 그러면 얘는 킬로그램이고 얘는 톤이잖아. 그치? 그러면 단위가 달라. 똑같은 무게의 단위이긴 하지만 크기가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상태로 식을 바로 만들 수는 없지. 그래서 항상 단위를 통일시켜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이 붙어 있는 이 수량은 실제의 양이지. 실제의 무게지.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있는 3분의 2는 뭘 나타내는 거야? 3분의 2, 18분의 1,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니? 이거는 둘 다 뭘 나타내는 거야? 비율이야, 비율. 그치? 비율. 기준량에 대한 비율. 자, 알고 있겠지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얘가 기준량이야. 물론 몰라. 얘가 이 킬로그램 얘 몰라. 얼마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기준량에 대한 비율이야. 몇 킬로그램의 3분의 2. 그다음에 6톤이 바로 기준량인 거지.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 기준량에 대한 비율이야. 18분의 1은.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양의 어떤 비율을 뺐더니 그 결과가 어떻다?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등식으로 만들면 되겠네. 등식인데 모르는 어떤 수가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하자? 방정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치? 자, 식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대. 그치? 똑같아. 뭐가 똑같아? 네모 킬로그램의 3분의 2하고 6톤의 18분의 1이 똑같다고. 그치? 그러면 우리는 6톤을 어떻게 하자고? 단위를 좀 바꿔서 통일을 시키자. 킬로그램으로. 자, 무게의 단위는 1g, 우리 알고 있죠? 1g.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작은 큐브 모양 우리 가지고들 노는 거. 이렇게 생긴 큐브 모양의 무게. 그쵸? 이런 큐브 모양의 안치수가 1cm, 1cm, 1cm인 이런 큐브 모양의 사도시 물을 담았어. 가득. 그러면 그때 그 무게가 기준이야. 그게 1g이라는 거야. 응? 1g. 그 1g에 1000배를 했대. 1000배. 1000배를 했다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cm가 됐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그 물의 무게가 1kg. 다시 여기에 1000배를 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의 길이가 10배, 10배가 됐다는 거야. 1g일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cm. 1kg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그러면 단위 그것의 1000배니까 뭐겠니? 그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m라는 거야. 그치? 1m. 그때 1톤이야. 그러면 얘는 1000kg이라는 얘기인 거지. 1000kg. 그래서 6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1000kg으로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00kg의 18분의 1과 같아요. 이거지. 자, 어떻게 할까요? 계산할까요? 네. 먼저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6으로 먼저 나눠볼까요? 6, 3, 18, 6, 1은 6. 이렇게. 자, 그러면 네모의 3분의 2가 3분의 1000이로구나. 그럼 우리 양변에 3 곱하고 또 2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얘는 바로 해결될 수 있겠다. 지 양변에 3을 곱하면 3이 없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간단해. 네모 곱하기 2는 1000이잖아. 그러면 네모는 2로 나눠서 500 이렇게.
그치? 그래서 500kg인 거를 찾아냈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그쵸? 물론 이 전 단계에서 또 선생님,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묻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요 단계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올 수도 있지. 네모에 3분의 1을 한 게 3분의 1000이라고 했으니 3분의 1000 곱하기 나누기 3분의 2니까 2분의 3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결과는 어때? 똑같지. 똑같지? 500kg. 역시나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분수 나눗셈으로 해도 됩니다. 네. 쉬운 수여서 그냥 양변을 쫙 살펴보고 등식이니까 양변을 곱하고 나누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다는 것이지.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분속 75m로 걷는 A가 출발한 지 4분 후에 분속 95m로 걷는 B가 출발한대요. 뒤늦게 4분 후에. 그런데 B가 속도가 빠르죠? 네. 분속이 빨라요. 95m예요. 그래서 B는 A를 몇 분 후에 따라잡는지를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고요? 일단은 A가 조금 분속이 조금 늦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먼저 출발했어. 그치? 먼저 출발했어. 그리고 이제 뒤늦게 누가 출발해? B가 출발해. 그래서 B가 출발해. B가 출발하는데 그때 그동안에 A도 계속 가, 안 가? 가고 있지. 그런데 출발해서 따라잡히는 거지, 이제. 어느 순간에. 그치? 어느 순간에 B가 쭉쭉쭉쭉 걷고 A도 쭉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딱 간 거리가 똑같아졌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A는 여기서 그다음에 B는 여기서 같은 곳에서 서 있다가 같이 있다가 A가 먼저 출발했다는 거지. 그런데 A가 어떻게 얼만큼 갔다는 말이지? A가 4분 전에 이미 출발했어. 그래서 75m씩 4분 동안에 갔단 말이지. 그러면 4분 후에 A는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4분 후에 A는 지금 75의 2배가 150이니까 4배면은 300이잖아. 그치? 300m 지점에 이미 와 있는 거야. 그치? A는 지금 여기 도착해 있는 거야. 여기는 A가 도착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뒤늦게 B가 어때요, 이제? 나도 가야지 하고서 출발을 여기서 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같이 가. 이렇게 손으로 막 흔들면서 같이 가. 나도 갈 거야 하고서. 그래서 그렇지만 A는 천천히 이제 자기 속도에 따라서 가고 있었고요. B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둘이서 이 지점에 이르르니까 딱 둘이 나란히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지금 온 거리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때? A가 300m 앞서 가 있잖아요. 그런데 B가 1분에 얼만큼씩 1분당 1분에 95 빼기 75 이 두 사람의 분속의 차가 20m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씩 1분에 요만큼씩 따라잡아. 간격을 좁혀가면서 따라잡아요. 그래서 20m씩 따라잡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300 나누기 95 빼기 75를 해서 나눠주면은 얘는 300 나누기 20 해서 15분 후에 둘이 나란히 가네? 똑같이 딱 그 같은 지점에 서 있겠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는 또 뭐 방정식을 배우고 등식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등식으로 문제를 만약에 만들어 본다면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똑같아. 이렇게. 뭐가 똑같아? 응. B가 간 거리와 A가 간 거리가 똑같아. B가 간 거리를 먼저 여기다 써볼까? B가 간 거리와 A가 간 거리가 똑같아. 이 말이야. 그런데 몇 분인지 모르니까 몇 분을 그냥 여기 네모분이라고 했으니까 뭐
네모분, 뭐, x분, 우리 앞에서 x분 썼으니까, x분 후,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b는 어떻게? 95m씩 95m씩 x분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요만큼 간 거야. a는 75m씩 75m씩 x분을 갔어. 그리고 그 전에 이미 4분 동안에 얼마큼 가 있었어. 그치? 300m 지점에서 출발했으니까 300을 더해줘야지. 그래서 이 둘이 같다는 거야. 이렇게 식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등호가 있고 모르는 어떤 수가 있는 방정식이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양변을 잘 봐. 등식이잖아. 그러면 75x하고 95x 빼야지. 양쪽에서 75x 빼면 얼마가 남니? 20x가 남잖아. 20 곱하기 x가 남고 그게 바로 300과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x분을 구하려면 300을 20으로 나누네요. 그렇죠? 그래서 15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15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우리가 또 상위학년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모르는 어떤 수를 x라고 하는 미지수로 쓰는데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네모나 x나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죠? x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수학자분께서 어떻게 인쇄소에 가가지고 그냥 x라는 활자 금속 그 인쇄하는 인쇄소에 활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땠다고 재활용 차원에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들 모르는 어떤 수가 나오면 x 모르는 게 두 개면 x, y 이런 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야지 세계적으로 소통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15분 이제 우리가 답을 구했으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음, 이 문제는 패턴이 살짝 달라요. 그쵸? 어, 첫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말고 둘째 날 둘째 날? 음, 풀어야 될 문제네요. 그런데 약간 뭔가 패턴이 다른 것 같아서 해보자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분속 50m로 걷는 A가 출발한 지 4분 후에 분속 몇 미터로 걷는 B가 출발하면 B의 분속을 모른다고 이번에는 바꿔놨네. 그치? 그러면 B는 A를 10분의 1에 따라 잡는데요. 그러면서 B의 분속을 물어봤어. 문제를 살짝 바꿔놨네. 문제를 살짝 바꿔놓으면 우리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지. 자, 우리는 이걸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니? 등호로 연결하는 등식을 만들자고 했지. 그리고 모르는 어떤 수를 x로 놓자고 했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B의 분속을 모르니까 B의 분속을 x미터로 놓으면 되지. 그지? 모르는 걸 x로 놓으면 되지. 식이 달라졌어? 아니야. 식은 똑같아. 그냥 모르는 게 달라졌어. 아까는 B의 분속을 알려주고 몇 분에 따라잡는다고 물어봤고, 이번에는 10분 후에 따라잡는다고 하면서 B의 분속을 물어본 거지.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 4분 후 두 사람의 거리, 4분 후 거리는 어떻다고? 똑같다고. 똑같아. 어, 누가 간 거리하고. B가 간 거리와 A가 먼저 또 출발했잖아. 그래서 따라잡았다는 거는 B가 또 빠르다는 얘기네. 그치? B가 간 거리와 A가 간 거리가 똑같아. 그 얘기지. 그치? 음, 아이쿠. 선생님이 4분 후의 거리라고 했는데 아니지. 10분 후의 거리가 똑같아. 그치? 그러면 10분 후에 B는 얼만큼 갔겠어? 모르지. 10 곱하기 X만큼 갔겠지. 그치? 그리고 A가 간 거리는 그럼 얼마겠어? A는, A는 얼만큼 갔겠어? 일단, 어, A가 먼저 4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치? 그러면 50 곱하기 4만큼 4분 먼저 출발해서 200m 또 앞서 가 있었네. 그치? 그리고 나서 아,
B가 10분 동안 갔을 때 A도 갔잖아. 그치? 얼마큼? 10 곱하기 50만큼 또 간 거지. 그치? 그래서, 바꿔서 써볼까? 자리를. 곱하기는 자리 바꿔 계산해도 똑같은데, 선생님이 바꿔 써놓으면 혹시 또 뭐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4번 먼저, 50m씩 4번 먼저 갔고, 그 후에 또 B가 10분 가는 동안 A도 계속 갔다고. 근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10 곱하기 x는 해보지 뭐. 항이 이게 두 개다. 그치? 항이 두 개야. 이걸 뭐 계산해서 뭐 더해도 되지. 더해도 되지만, 10이 있으니까 왼쪽에 10으로 묶어볼까? 항마다? 이 10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20이지. 200이니까 20이지. 그 다음에 10으로 묶으면 이거 50이지.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어때? 양쪽을 10으로 그냥 싹 나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묶는 것도 분배 법칙,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 그치? 우리 분배 법칙 엄청 많이 쓰고 있지. 자, x는 그래서 얼마다? 70이네. 그치? 아하. 그렇다면 누가? B가 분속이 70m라는 거야. B의 분속을 드디어 찾았네요. 그쵸? 식이 다르니? 식이 똑같지? 선생님 보기에 식이 똑같아. 앞에서 했던 문제나 지금 한 문제나 식이 똑같은데 앞에서 한 문제는 뭘 모른다고 했고 뭘 모른다고? 몇 분을 갔는지 모른다고 했고 B가 몇 분 동안 갔는지 모른다고 했고 지금은 B의 분속을 모른다고 했고 모르는 거를 X로 두면 되는 거야. 모르는 걸 네모로 두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8번 문제. 규칙에 따라 수를 늘어났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래요. 뭐 이 정도 규칙은 다들 잘 하지 않을까? 그치? 규칙 발견했나요? 발견했나요? 발견해 주세요. 자, 발견해 주세요. 찾아요. 자, 찾았죠? 자, 이 커졌네. 그치? 수가 커지는 거는 뭐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일 텐데, 그치?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4 커졌네. 3 커지고 3 커졌으니 6 커졌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맞다면 여기 8 커지겠네. 그 다음에는 10 커지겠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213에 6 더하면 219 굴 거고, 그치? 아니지. 8 더해야 되는구나. 그치? 213에 8을 더하면 221일 거고, 그리고 10 더하면 231이니까, 벌써 찾았네.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우리는 이제 조금 공부를 또 많이 그간 해왔으니, 조금 문자도 사용하고 해갖고서는 해도 좋겠고, 식을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수학식을 이용해서. 어떤 식이 여기에는 적당할까? 201에서 시작해서 여긴 너무 간단하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양보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또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 201에서 출발했어요. 그쵸? 그리고 커지는 수의 규칙을 한번 봤어? 그치? 2 커지고 4 커지고 다 2의 배수 아니니? 2의 배수? 그치? 그러면 2로 묶어내 보려고 해요. 2로 묶어내봐. 첫 번째 항이 201이야. 두 번째 항은 2가 한 번 커졌고, 두 번째 항은 2가 두 번 커졌고, 세 번째 항은 2가 세 번 커졌고, 네 번째 항은 2가 네 번 커졌고, 선생님이 맞게 얘기한 거야? 첫 번째 항이야. 그치? 첫 번째 항은 201이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은 2가 한 번 커진 거고, 거기서. 세 번째 항은 2가 두 번 커진 거고, 네 번째 항은 2가 세 번 커진 거고, 다섯 번째 항은 2가 네 번 커진 거죠. 그치? 우리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쵸? 첫 번째 항, 앞에다 세워서 이렇게.
그러면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201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10 이렇게. 괄호 안에 수를 더했더니 10이라서. 그러면 221 이렇게. 그치?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5번째 항이 아니라 100번째 항을 구하라 해도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왜? 우리는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가우스 합 구하는 방법 알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여러분들의 지금 공부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혹시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먼저 해봐라. 혼자 할 수 있는 힘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혼자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혹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부분 이렇게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는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냐고 묻는 문제네요. 사다리꼴이라고 알려줬네요.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사다리꼴이 뭐니? 하고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야? 그렇지. 어떻게?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그쵸? 그치? 그래서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그게 사다리꼴의 정의야. 그치? 사다리꼴의 정의를 알고 가야지. 사다리꼴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시작해보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했지? 기억나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사다리꼴이 이런 식의 사다리꼴이 있다면 여기에다 우리가 어떻게 했어? 똑같은 애를 하나 여기다 더 붙여버렸잖아. 그치? 왜? 평행사변처럼 구하려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여기 윗변 그지? 여기를 아랫변 이렇게 했는데 아랫변이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치? 윗변이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윗변 그다음에 아랫변 얘 둘이 더한 게 밑변이 됐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밑변 그다음에 거기에 높이 그치? 거기에 높이가 있잖아. 그치? 거기에 높이 곱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런 평행사변의 넓이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하면 사다리꼴 두 개를 딱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그렇게 구한 다음에 반으로 뚝 자르자. 그치?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윗변, 아랫변 높이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윗변은 나와 있어요. 아랫변도 나와 있어요. 높이가 없어요.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높이를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높이를 어떻게 구하지? 높이? 높이. 높이를 찾아라. 그리고 거기에 반. 그래야 넓이가 나오지. 그치? 그럼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하네? 높이 찾아. 높이를 찾으라고 지금 조건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야. 여기 직각 표시가 있는 것도 그치, 심상치 않아요. 이거 이용하라는 얘기인가 봐. 그치? 직각삼각형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7cm, 예, 7cm가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면서 24가 높이인가 봐요. 그쵸?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4 곱하기 7 나누기 2겠구나. 그치?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25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사다리꼴의 높이이자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높이, 이 높이, 이 높이. 음. 얘가 바로 이 사다리꼴의 높이이면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도 될 수 있는데 25cm를 밑변으로 놨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면 되지. 그치? 방법이 이제 다 눈에 확 들어오지? 그치? 자, 그러면 7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과 제 2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같겠네요. 똑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같은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
그렇지. 그리고 또 2분의 1은 다 똑같이 하니까 양쪽에 2 곱해서 2분의 1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맞아? 이런 거는 거추장스럽지. 오히려 생략하면 좋겠지. 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제 높이를 구해보죠. 자, 어떻게 구할까요? 똑같아야 한다는데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7 곱하기 24를 20으로 나누는 수밖에. 그치? 그렇게 합시다. 7 곱하기 24를 20으로 나눕시다. 그치? 자, 뭐 소수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치? 소수로 나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25는 4배를 하면 100이 되는 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4배를 해서 100으로 만들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는 분모를 미리 100으로 만들어 놓고 분자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 곱하기 24를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74, 28, 74, 28에 24 곱하는 거랑 같네. 그치?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한번 잊어버리지 않았나? 전에 공부했던 거. 쉬워서 금방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색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 분배 법칙이잖아요. 분배 법칙, 그지? 몇 번의 계산을 해? 네 번의 계산을 하지. 그러면 11자 계산을 먼저 해보자고요. 우리 했던 거 2는 4, 400이잖아. 20 곱하기 20, 4, 8에 32. 11자 계산이 끝났어. 11자 계산이 끝났으니까 이제 크로스 계산할게. 크로스 계산 이렇게 크로스 계산. 그러면 2, 4, 8, 80인 거지. 2, 8에 16, 160인 거지. 그지? 둘이 합해서 240인 거지. 그럼 240 이렇게. 그러면 670이네. 672네. 그러면 다 나왔다. 그치? 이쪽으로 쓸게. 100분의 672. 100분의 672? 6.7이로구만. 그치? 6.72. 높이가 6.7이라는 거를 찾아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다리꼴 넓이 구합시다. 어떻게 구할까요? 가로 안에 계산 먼저 할까요? 가로 안에 계산은 얼마입니까? 37.5? 여튼 37.5 곱하기 미리 나눠버릴까요? 3.36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 하면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계산을 하는 또 뭐 재밌는 방법이 생각이 났나요 혹시? 우리는 계산이 복잡할 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375 10분의 375 곱하기 100분의 336 이렇게 해놓고 약분하고 싶은 친구도 있지. 그래서 소수 뭐 계산하고 375 곱하기 336 해서 1000분의 1 해서 소수 세 자리 찍어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75와 336의 1000분의 1을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을 하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복잡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1000분의 1 따로 떼서 하겠다라고 놔두고 375를 125의 3배라는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125에는 8배를 하면 1000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알고 있지. 근데 336은 8로 나눠지는 수잖아. 8의 배수야. 알지? 8 곱하기 8, 4, 32, 8이 16. 그지? 이렇게 해봐. 그러면 125하고 8이 모여서
천이 되는 곱셈의 짝꿍수잖아. 그러면 아이고 1000분의 1하고 125 곱하기 8이 사라지네. 남는 게 뭐야? 3 곱하기 42지. 126이잖아. 찾았다. 126. 사다리꼴 넓이 찾았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수를 분해하고 결합하다 보면 좀 어려운 계산이 쉬워지는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써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하나 남았는데 10번 문제 볼까? 10번 문제. 오른쪽 전기도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얼마인가요? 얘 또르르 말아가지고 입체 도형 만들면 뭐가 돼? 또르르 말아가지고 입체 도형 만들면 밑면은 원이 되고요. 옆면은 이렇게 곡면이 돼서 이런 원기둥 모양이 된다는 거 금방 알았지? 그런데 이 기둥의 부피는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30cm라는 걸 알고 있어. 줬으니까. 근데 밑넓이를 알려면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밑면의 반지름을 몰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는 거야? 밑면의 반지름을 찾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말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해봅시다. 대신에 밑면의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뭘 알려줬어? 75.36이라고 하는 밑면의 둘레를 알려줬잖아, 그치?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바로 옆면의 가로 길이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알았기 때문에 옆면의 그 옆면의 가로 길이가 바로 밑면의 둘레 길이라서 뭐 하면 돼요? 얘가 원주 길이잖아. 원주. 밑면의 원주 길이랑 같잖아. 그치? 그러면 원주 길이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니까 지름 모르지. 지름을 찾아야지. 그치? 지름 곱하기 3.14 했더니 그게 뭐 나왔어? 75.36이 나왔어요.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을 바로 구하기 위해서 또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지름은 반지름의 2배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 곱하기 2 하고 거기에 3.14를 했더니 75.36이 나왔다는 거지. 뭐 이러면 반지름 바로 나오긴 하겠네. 왜냐면 지름 구해놓고 또 그게 반지름인 것처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냥 지름 대신에 반지름의 2배라고 처음부터 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만 남았네요. 반지름을 찾아라. 어떻게 하면 돼? 먼저 2로 나눌까? 음. 먼저 2로 나눌까? 이렇게.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3은 6, 2, 7에 14, 2, 6, 12, 2, 8에 16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반지름은 다시 37.68을 3.14로 나누면 되네? 그런데 여기도 두 자릿수니까 다 100배씩 해가지고 3768 나누기 314를 하면 되겠지. 왜? 소수 나눗셈은 나눗셈의 몫은 분수와 같아서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눗셈도 마찬가지.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100배 100배 해도 몫이 안 변해.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기 쉽게 자연수로 바꿔서 100배 100배 한 다음에 계산한 거야. 376 속에 314 딱 한 번 들었겠다. 그치? 그리고 남는 거는 얼마야? 628. 두 번 들었는데 딱 떨어지는데, 그치? 10이다. 반지름 10이 나왔다. 찾았네. 반지름 10이 찾았다. 반지름을 찾았으니 이제 뭐 다 했네. 그치? 반지름이 10이래요. 11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원주율, 우리 원주율 3.14 계산. 그리고 거기다 높이 얼마? 30 이렇게. 그치? 그러면 12 곱하기 12 144지. 이거 144라는 거 알고 있지? 144. 그리고 144에 30을 곱해. 144에 30을 곱하면 얼마니?
3, 4, 12, 3, 4, 12, 3일은 3. 4,320인데? 그치? 4,320에 3.14를 곱하래. 그치? 그러면, 자, 이 계산은 우리가 요즘 파이를 이용하지. 원주율 대신에 파이를 써도 좋다 했으니까 이 단계에서 그냥 4,320 파이예요, 선생님. 이렇게 답해도 맞고요. 그치? 원주율 대신에 파이 3.14 대신에 파이를 여기다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혹시 정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소수 곱셈까지 해서 저는 수로 딱 떨어지게 하고 싶어요 해서 계산을 해보고 싶으면 계산해 보세요. 4,320 곱하기 314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얼마 나오게요? 계산 1,1356 8이 나오네. 그치? 계산 이렇게 계산해서 소수점 자리만 땡땡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자리 찍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뒤에 끝자리 0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새로 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 풀어보고 참고만 하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자, 수고하셨습니다.